여기 F LP 평가에서 최하 점수 F학점이야 이게. 수미양 가잖아. 그러니까 가 성적을 받은 LP한테 계속 운영을 시켰다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해외선물연구소입니다. 드디어 금감원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예. 2달 동안 좀 안 좋은 시장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금감원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주식 투자나 ETF, ETN 투자하시는 분들의 최대 이슈 원유 ETN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조치 내용은 이따 좀 살펴보기로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은 없었다지만 원유 ETN 그때 거래 정지했었다면, 거래 정지 했었죠. 예, 거래 정지 했었는데 이 제목에서 나온 거는 그때 시작점, 말 그대로 악몽의 시작, 3월 9일 날부터 폭락장이 막 시작이 됐는데, 이때 그냥 바로 스톱시키고 아무것도 거래를 진행시키지 않았다면 이 얘기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만약에 진짜로 ETN 혹은 ETF에 거래 정지 시키고 이 폭락장을 좀 대비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지금보다는 손실률이나 투자자들의 마이너스 계좌를 좀 지켜줄 수 있지 않았을까? 지켜줬을까? 딴 데다가 투자했을까? 예, 하여튼 지켜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온 이유가, 저런 이제 뭐 그랬다면 이렇게 나올 때는 항상 그렇죠. 후회죠, 후회. 그래서 후회하는 내용이 레버리지 ETN, 이게 레버리지에 거의 국한된 얘기입니다. 예. 레버리지 ETN 이 지수 채권, 요거가 괴리율이 40% 이상 치솟았다. 요날 말씀드린 거예요. 요날 토탈은 뭐 몇백 프로입니다. 예. 40% 아니고요. 요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ETN, ETF 이런 상품들은 이 괴리율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데, 운용사에서 이게 이제 월물 갈아타면서도 나오지만, 그거는 이제 뭐 콘텐고나 백어데이 같은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자체 그냥 상품 괴리율, 변동폭이 너무 커가지고 생기는 상품 괴리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원인의 유가락이 촉발된 이제 시작이지만, 후에는 유가가 반등을 했는데도 가격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품들이 ETF, 뭐 ETN 상품들이 너무 많이 빠져서 이게 못 찾아가요. 너무 괴리율이 높아가지고. 근데 이 괴리율이라는 것 자체에 이제 포커스를 오늘은 좀 맞춰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괴리율이 LP들이, 일단 증권사나 운용사의 LP들이 뭐 여기 유동성 공급자라고 나와 있죠. 말 그대로 거래가 원활하게 되도록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증권사나 운용사의 직원들인데, 이분들이 이 매수세를 감당을 못했어요. 이게 뭐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사서 못 따라갔다는 얘기죠, 쉬운 말로. 근데 이거 뭐 요 부분 자체는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게 적당한 표현은 아닌데, 하여튼 못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N 투자자들이 지난 3월 9일 한국 거래소에 선제적인 거래 정치가 없었던 데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것도 맞지 않는데, 이때 거래 정치 안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부인발등 나왔으면은, 그랬으면 또 이 얘기는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일단은 일반 개인 투자자 편이기 때문에 투자자 편에 각해서 요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막아줬으면 그러진 않았을 텐데, 근데 만약에 이게 올라갔으면 또 투자 못하게 했다고 이게 민주주의냐 또 뭐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저 부분 차치하고, 그래서 거래소는 왜 그때 거래 정지를 하지 못했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자유시장이잖아요. 저희가 자유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상품을 만들어 놓고서 이게 크게 법적인 문제가 없고 사기가 아니라면 막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는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막지 않고 그냥 진행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제가 봤을 때는 LP들이 정상적인 이 호가를 여기 뭐 제출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물량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면 이 매도 물량 계속 사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ETF나 ETN에서 포지션을 레버리지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살 수 있게 결국은 이쪽 방향을 사신 거거든요. 올라간다를. 근데 올라간다를 사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떨어진 상태를 다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떨어진 상태에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이렇게 사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너무 빨리 떨어졌고 너무 폭락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못했다.
그래서 실제 선물에서는 포지션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ETF나 ETN에 포지션을 살 수가 없는,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이걸 사야지 여기에 맞춰서 ETN이나 ETF에다가 이 운용사의 물량을 이렇게 깔아놓을 수가 있는데 이걸 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ETF나 ETN에 물건을 더 팔기 위해서는 이런 상품들 진열을 해놨어야 되는데, 이 상품에 진열을 해놓으려면 상품을 사와야 되잖아요. 그 상품을 여기 해외 선물, 다시 말해서 오일 시장 선물에서 WTI 선물에서 사야 되는데 그걸 사오질 못하니까 여기 상품 진열을 못한 상황,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거래 정지 조치가 있었다면 투기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가 남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미 떠난 손실 열차, 시가총액 녹아내린다. 말 그대로 2월에서 4월까지 지금 C19로 계속 글로벌 경기가 안 좋죠. 그 중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게 지금 오일입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도 많이 좀 손실을 보고 그런 상황이지만은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제대로 진짜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글로벌 경기에 어느 정도는 좀 바로메타가 되는 그런 오일 가격인데, 유가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ETN에서 2만원부터 이런 식으로 빠졌습니다. 이렇게 클루드 오일 선물 가격만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이거와 연동된 ETN ETF들이 이렇게 같이 동반, 이건 왜 그러냐면 ETN, ETF는 추정한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다 빠진 거예요. 얘도 빠지고 얘도 빠지고 전부 다 빠져서 지금 거의 2만원대 조금 안 되던 것들이 1월 31일 기준 만원 혹은 2만원 조금 안 되던 것들이 다 여기 와 있어요. 지금 300원, 500원, 800원, 1200원 동전이 돼버렸어요. 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리율 이제 합산이죠. 이 막 여태까지 나왔던 계리율들 합산한 게 552, 큐브이라는 상품이 417%, 신한이 200, 미래가 68%, 다 이렇게 엄청난 계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ETN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이런 상품이 아닙니다. ETN도 그렇고 ETF도 그렇고 쉬운 상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괴리율 발생한다고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괴리율이 발생해가지고 결국엔 거래 정지를 했습니다. 거래 정지를 했는데, 거래 정지하고 나서 다시 오픈했을 때도 또 폭락해서 그때도 또 폭락했습니다. 거래 정지를 요런 데서 했는데 그 뒤에도 또 폭락을 해가지고 이때 풀었는데 여기서 또 폭락했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선 아니구나, 정확하게 요만큼 반등되니까 풀었는데 다시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은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이제 감독기관이 이런 폭락 장세가 예상이 되면, 이게 있었잖아요. 이게 너무 불확실성이 너무 이렇게 보이는 상황에서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좀 한 번 정도 파동 왔을 때 여기서 끊어주면 좀 좋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괴리율이 좀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금감원 쪽에서 단의 조치를 내리려고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괴리율이 발생하나, 이 내용이 있죠. 자, 살펴보면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원유 ETN 괴리율은 이 월물이 변경되면서 생기는 콘텐고나 백어데이 말고 그거와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이 괴리율은 차트 요런 데서 보시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때, 증권사나 운용사에서 선물을 매입을 해야 돼요. 오일 선물을, 실제 선물을, WTI 이 선물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요런 떨어진 자리에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사시는 거거든요. 레버리지를 사시는 이유는 앞으로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곱하기 2, 곱하기 3 등으로 매수를 하겠다. 오일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려면은 마찬가지로 선물 포지션을 이렇게 취해야 돼요. 떨어질 때. 이런 데 취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감당을 못한 거죠. 늦게 산다는 뜻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늦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가 늦게 사니까 표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ETF면, ETN이면 원래는 여기서 산 사람들 거를 여기서 같이 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요만큼 밀려서 사줬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만큼이 아니라 한 여기쯤에서 샀다는 얘기지. 내지는 여기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요 간격이 한 30%, 40% 됐다는 얘기예요. 뒤늦게 샀다는 얘기죠. 뒤늦게. 너무 빨리 빠져서. 그러면 이 가격은 결국은 이 가격에 산 것처럼
이 손실 폭이 생기잖아요. 손실 폭이 생기잖아요. 여기 주문한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가격이 회복되더라도, 만약 가격이 원래 가격이 WTI 오일 가격이 여기에 다시 왔어도 여기 돌아왔어도 여기서 샀기 때문에 이 유저, 그러니까 이걸 ETN을 구입하신, ETN을 투자하신 분들은 나는 여기서 샀다고 생각되지만, WTI 기준으로 여기서 샀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사게 된 거죠. 물량을 못 샀기 때문에 여기서 사게 됐기 때문에 이런 뭐랄까 예상되는 수익을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런 괴리율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내는 여기 올라갔어도 여기까지 올라갔어도, 이만큼 올라갔어도 실제로 이만큼밖에 못 번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나마도 여기까지 올라간 것 자체도 반영을 잘 못 시키겠죠. 그래서 빨리 올라가면 못 시키는 거예요, 또 그것도. 그럼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이쪽에서 여기쯤에 포지션 사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수익을 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아예 그냥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쩔 수 없죠. 진입 자체가 이게 쉬우니까. 오일 투자를 하면 뭘 사야 돼요? 원래는 WTI 선물을 사야 되죠. 근데 선물을 사려면 증거금이 오일 같은 경우는 미장에서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 계약당. 그러니까 한 계약당 800만 원을 준비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나는 50만 원, 100만 원 갖고 50만 원, 100만 원 갖고 나는 오일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이런 레버리지 ETN에 혹은 ETF에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사서 WTI를 사가지고 ETN 같은 상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쪼개서 이 800만 원짜리를 쪼개서 만원짜리, 2만 원짜리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계류이 지속되는 원인으로 증권사의 독점 구조가 지목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이렇게 나왔죠. 증권사 독점, 말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P, 유동성 공급자 LP들이 다 여기 직원이에요. 여기 직원, 인간, 사람. 그래서 인간이 이걸 쫓아다니면서 여기서 하나 사면 또 여기서도 하나 사줘야 되고, 여기서 하나 사면 또 여기서 하나 사줘야 되는 요거 반복입니다. 근데 산 거 보고 사면 늦잖아요. 여기서 산 거 보고 여기 사면 늦어요. 왜? 여기 움직이거든.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늦었네. 계속 이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늦었네만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늦죠, 그냥. 이게 말이 좀 저거 한가? 하여튼 결국은 늦죠. 늦었네 하면 늦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쪽에서는 산다고 사는데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 들어오면 여기서 사고, 여기 들어오면 여기서 사고, 계속 이 상황이 반복돼서 계속 계류율이 누적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걸 인간이 하니까 어떤 컴퓨터가 해서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해가지고 바로바로 매매 체결을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시장도 미국에 있죠. CME 시장이 다 미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 처리 시간도 물리적으로 또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서 단일 증권사가 LP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 제 방송 찾아보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또 설명이 또 있습니다. 제 방송 찾아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쨌거나 현재는 79.7, 67.7, 55.7, 53.1 이렇게 각 운용사죠. 증권사에서 이런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익률에 기초된 것이 이런 괴리율 때문에 또 발생한 것도 있고, 실제 오일 가격이 떨어져서 수익률이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표현하면은 괴리율 때문에 꼭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오일 가격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60불대에서 추락해가지고 지금 24불, 23불대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률이 마이너스 나 있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유가가 반등하는 상황일 때도 괴리율이 잡히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도 괴리율이 발생해가지고 여기서 살려고 했는데 여기서 사준다던가 이런 상황이 나야 되는데 아니죠. 반대죠.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미 밑에서 살 때 잘못 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도착 지점이에요. 지금 24불이라고 치면 이미 22불, 18불 때 이런 상태가 있었어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요때 ETF 진입을 한다고 나는 22불 때 진입한다고 했는데 포지션이 여기서 안 사지고 여기에서 사지는 유동성이 여기서 공급되는 이런 현상, 혹은 반대로 18불에서 살라고 했는데 18불 보고 딱 들어갔는데 없어서 22불짜리를 사게 된 상황, 이런 게 다 괴리율이거든요. 어찌 됐거나 24불까지 가봐야 24불 갔을 때 나는 2불밖에 못 먹는다. 18불을 예상해 18불부터 24불까지 6불을 먹을 줄 알았는데 24불밖에 못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선 2불, 6불 이렇게 먹지 않습니다. 그냥 포인트로 먹기 때문에 그거랑은 상관이 없지만 어쨌거나 제대로 반영이 안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유가의 실질적인 반영이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처럼 LP가 독점적인 상황에서 시장에 정상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LP들의 쉽게 말하면 능력치를 평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평가하는 제도가 있는데 요걸 좀 이제 손을 보는 게 맞는 거죠. 원래는 저런 것도 뭐 주문을 정확하게 잘 낼 수 있고 미리 예상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맞는 건데, 사실은 뭐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상품 자체를 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치만 굳이 판다면 최대한으로 괴리율이 없이, 이게 결국 원유 한 계약이 비싸니까 ETF랑 ETN을 사는 건데, 더 낮춰져 있는, 뽀개져 있는, 예, 분할돼 있는 800분의 1, 뭐 400분의 1로 분할되어 있는 이런 ETF를 사게 되는 건데, 그런 뭐라 그럴까, 푼돈 예, 푼돈까지 먹으려고 지금 만들어낸 파생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추종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따라만 가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심지어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따라가지도 못하는 상황.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뭐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렇게 되다가 또 5일 막 급등해가지고 또 수익 났는데, 야 네가 하지 말라고 했다고 또 저 욕하실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하지만 나중에 이제 뭐 잘 하시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경험이 많고 뭐 아주 소액으로 뭐 진짜 뭐 10,000원, 20,000원으로 테스트로 해보시는 경우라면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막 올인해가지고 막 지금처럼 막 너무 올인하셔가지고 과열돼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그냥 들어가신 분들도 상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 해당하는 상황이지,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예. 각오하고 하는 건데요. 뭐 이땐 LP는 급하게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좀 여기 밑줄 그은 내용이 이제 오늘의 조금 특이한 상황이 됩니다. 자, ETF는 괴리율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경쟁적으로 매도 주문을 내가지고 이제 좀 커버를 하는데, ETN은 쉬운 말로 괴리율이 클 때 LP가 지표 가치가 아까 말씀드린 WTI 원유 선물이 되겠죠. 그래서 매도 호가 차이만큼 이익을 얻는데, 경쟁적인 상황이면은 빨리 매도 호가를 내겠지만 독점적인 상황, ETN은 독점이죠 거의. 그래서 독점적인 상황에서는 매도 호가를 늦게 낼수록 더 많은 수익을 낸다. 야, 이렇게까지 했을까? 근데 어쨌거나 이게 뭐 음모론적인 것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욕을 먹는데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근데 이런 구조적인 딜레마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더 호가 늦게 내면은, 매도 호가 더 늦게 내면 돈을 더 버는데 이게 쉽게 손이 나가겠냐는 얘기죠.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안 하면 또 욕 먹으니까 해야죠. 그렇지만 글쎄요.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런 음모론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알아요. 예. 자, 그래서 저런 구조적인 딜레마가 있어서 ETF가 잘 닦인 8차선, 이렇게 비유를 하셨네요. 예. 8차선 고속도로면 ETN은 비포장 1차선이다. 논두렁길. 그래서 추가 발행을 쉽게 하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이런 딜레마도 있고요. 그래서 괴리율이 6% 이상 벌어지려 할 때는 LP가 물량을 확 풀면 괴리율이 잡힐 텐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죠.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예.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손이 안 나가서 물량을 깔아놓지 않았다. ETN은 펀드가 아닌 증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뭐 채권도 증권이죠. 다수의 증권사가
참여가 어렵다. 차라리 LP 평가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P들의 능력치를 올리는 때 금감원이랑 거래소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뭐 이게 뭐 LP의 능력치만으로 커버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어찌됐거나 뭐 일단 최하 점수를 받은 LP라 하더라도 페널티가 약하고, 그러니까 그냥 초짜 갖다 올려놓고 야 이거 주문 들어오면 이거 사 이렇게 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WTI 이렇게 있다 치면 여기 들어오면 사고 여기 들어오면 사고, 이거를 뭐 초짜일까요? 초짜까지는 아닐 거예요. 하여튼 너무 몰고 가나? 하여튼 그래서 LP의 테스트를 하거든요. 이게 최하 점수를 받은 LP라도 페널티가 약하고, 분기별도 바로 나오네. 분기별로 평가하다 보니 실력이 안 되는, 잘 따라가지 못하는 LP들을 그대로 방치했다. 여기 LP 평가에서 최하 점수 F학점이야 이게. F점을 받았지만 3개월간 신규 ETN 상장이 안 되는 페널티만 받았다. 그러니까 신규 상품만 못 올리고 계속 운용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운용은 계속 F 수, 미, 양, 가잖아. 그러니까 가 성적을 받은 LP한테 계속 운용을 시켰다는 얘기죠. 대신에 새로운 공부는 하지 말라는 뜻이죠. 너는 그냥 수학만 빵점이니까 수학만 하고 있어. 국어는 하지 마. 이 뜻이에요. 야 이게 뭐야 이게.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뭐 상장만 못하게 하고 해당하는 거래소에 등록돼 있는 그 ETN은 계속 운용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요? 1분기 LP 평가에서 F를 받고 20일 이상 의무 위반, 호가 스프레드 또는 괴리율이 6% 이상을 말하는군요. 그게 의무 위반을 해야 한다. LP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거래소에서 LP를 바꾸기,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자를 바꾸기 위해서는 해당 LP가 1분기, 한 분기 동안 평가에서 F점을 받아서 20일 이상 6% 이상 괴리율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6% 떨어진 데서 또 사고, 들어오면 또 6% 떨어진 데서 또 사고, 들어오면 또 6% 떨어진 데서 사고, 이거를 20번 해야지만, 한 분기 60일 안에 20번 해야지만 교체할 수 있었다, 이 뜻입니다. 교체 안 한다는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 아닌가요? 이 6%가 잘 생기지가 않는데 이거 일부러 저렇게 변동폭이 클 때가 많지 않잖아요. 일부러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6% 이상 빠지면 또 사고, 이렇게 하면 모를까. 이런 일은 거의 발생하기 힘들 것 같은데 안 바꾼다는 얘기죠. 쉬운 말로 발생하기 힘들다는 건 안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LP 교체가 사실상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상장 폐지를 하는 의미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렇게 계속하면 상장 폐지해야지.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2분기 평가로 대부분 레버리지 이텐이 상장 폐지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지금 뭐 월물 갈아타면서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 뭐 7월 넘어야 뭐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 왜곡이 오래 갈 수 있다. 2분기까지 지나려면 그렇죠. 2분기 평가는 또 2분기 지나야, 6월 말이 지나야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월 달이나 돼서야 뭐 평가가 또 나오는데 그때 폐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들 시장에서 폐지하길 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뭐 한다? 들어간다.